결국에는 민사소송을 했어요.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가해자가 돈을 안 주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해자가 아무런 재산도 없어. 뭐 일도 안 해. 그러면 집행할 재산조차도 없어요. 그럼 판결만 받은 건데 그 판결 그냥 휴지통에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는 판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 중에 가해자가 처벌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피해자분께서 받은 피해에 대해서 회복을 받으셔야 되고 이거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가해자가 벌금형 선고되면 그 벌금만큼을 본인이 이제 받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형사랑 민사랑 완전히 섞어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은 형사는 가해자의 처벌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가해자가 처벌받는다고 내 피해가 회복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피해 회복을 받으려면 현실적으로는 뭐 시간을 되돌리지 않는 이상은 금전적으로 이제 배상을 받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민사소송은 가해자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형사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가해자 처벌해주세요. 민사소송은 가해자를 상대로 나 이만큼 피해 받았으니까 이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줘. 이런 개념.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 쪽에서 형을 좀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랑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보통은 이제 합의금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 합의금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피해 회복을 합의금으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민사소송 통해서 받는 거예요. 산정 기준이 법원 내부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돈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 산정 기준이 있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현재 존재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표현하자면 판사님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얼마나 내가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잘 입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력을 잘 하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판사님에 따라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좀 높으신 판사님께서는 이 정도 고통을 입었겠지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청구하는 금액 대부분을 인정을 해주시는 판사님도 계시는데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설마 이런 금액이 인정된 게 맞아? 싶을 정도의 금액이 인정되기도 해요. 이게 강제추행이냐 강간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고요. 강간도 뭐 폭행 협박의 정도가 심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당연히 달라지는 거고 또한 범행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가해자랑 피해자랑 어떤 관계였는지 그 이후의 정황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는 부분이어가지고 그 사건마다 너무 달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강간 같은 경우에는 5천 이상 인용되기도 하죠.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판사님이 많이 인정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판사님에 따라서 일단은 많이 청구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판례를 분석해서 기존 판례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지 그 선에 맞춰서 청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피해자분 마음이어가지고 가해자를 최대한 괴롭히고 싶다? 너도 나만큼은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라고 하시면은 합의 안 하시고 민사소송까지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가해자 입장에서도 민사소송 들어오면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고 그 기간만큼은 소송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가해자도. 그렇기 때문에 형사 고소도 하고 가해자 처벌 수위도 낮춰주지 않으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 회복도 받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피해자분에 따라서는 나도 이제 민사소송하는 거 피곤하다. 그리고 금액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합의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했어요.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가해자가 돈을 안 주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해자가 아무런 재산도 없어. 뭐 일도 안 해. 그러면 집행할 재산조차도 없어요. 그럼 판결만 받은 건데 그 판결 그냥 휴지통에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는 판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형사 합의금으로 받게 되면 합의금을 받아야 합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내 통장에 돈이 꽂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런 가해자의 자산 능력이라든지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청구하고 있는 이 금액만큼의 정신적 피해를 본 게 맞냐, 이 금액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취지로 들어오는 거여서 기간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1심 판결이 끝났을 때, 그리고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진행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거든요. 그 전에도 진행을 하셔도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소장 넣으면 이게 형사 재판 중이라고 하는 거를 민사 판사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면은 이거 판단 나올 때까지 보류를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죄 판결 받은 다음에 진행하시는 걸 좀 권해드려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인데 이게 3년이 보통은 내가 범죄를 당하면 범죄를 당했다라는 거를 알잖아요. 피해일, 범죄일로부터 그냥 3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쉬울 것 같아요. 엄격하게 그렇지는 않기는 하지만. 근데 만약에 내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런 피해를 당했고 이게 범죄인지 내가 어떠한 행위를 당했는지 나중에 나이 들고서야 인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법 규정상으로 미성년자 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년이 된 때로부터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멸시효가 3년 지나면 무조건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거 소멸시효에 대해서 주장을 안 한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변론주의라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그거를 주장을 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을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 주장을 했을 때 피해자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는 게 신의측에 반한다. 이런 항변은 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으로 깰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법리적으로 좀 복잡한데 3년이 무조건 도과했다고 해가지고 진행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는 아니에요.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그 소멸시효 주장을 깨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변호사 상담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형사 고소 절차 내에서 합의금을 통해 피해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소송 비용을 가해자한테 모두 청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데요. 다음번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